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이더리움에 대해서 미국 대선과 연관돼서 럼프가 반드시 당선돼야 된다는 식으로, 럼프가 당선돼야 코인이 살고 자유좌파 이든영이 당선되면 코인 시장 죽는다. 착각하지 마세요. 예, 블랙록이 누구 편이니? 예, 블랙록이 가이트너 아니야, 클린턴. 예, 가이트너 1억 인드라가 또 구원론에서 쌈박하게 정리했잖아요. 예, 파월이든 옐런이든 추당파예요. 예, 국기보는 외교 문제와 금융 문제에서는 초당파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물론 세부적으로는 다르죠. 근데 지난번에 럼프를 당선시킨 것도 국기본이죠. 딥스 음모론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어? 딥스가 자기를 임명했다고. 그럼 딥스가 왜 럼프를 임명했겠어? 예. 그런 이치인 거죠. 럼프가 당선되든 이든영이 당선되든 인드라야 자유좌우파를 지지하니까 이든영이 당선되는 게 선호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에도 유리하거든요. 외교적인 측면에서, 국방 측면에서. 왜냐? 예. 이든영이 당선되면 지금 유럽 쪽 애들이 왜 이든영 당선을 원하냐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이 되거든. 러시아한테 대폭 양보하면 러시아가 얼커니 하고 푸딩이, 위파쇼 푸딩이 휴전하거든요. 미국만 빠지면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이 되는데 좋단 말이야, 유럽에서는. 내일 당장, 그 다음에는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예, 당장은 좋거든. 그래서 지금 저러는 거예요. 그러나 푸딩이 우크라이나 먹고 그걸로 만족할 사람이 아니지. 그 다음에 스웨덴, 북유럽이라고 인들어야겠죠. 북극이니까. 예? 인들어야겠죠. 지정학적으로 북극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북극 영유권을 둘러싸고 반드시 북유럽과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웨덴에서 여러분들 정신적으로 전쟁을 준비해야 됩니다. 침집제 하잖아요. 스웨덴에서 침집제 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알고서 떠들어야 되는데 지금 좌이파쇼 때문에 귀 막고 눈 막고, 예? 찐꽁 조회수, 찐꽁 애들이 조회수가 엄청나잖아. 그거를 구글이 무시할 수 없거든. 자유좌파 구글이지만 찐꽁 애들이 100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조회수 때리는데 구글 유튜브 주가 유지하려면 찐꽁 애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구글 입장이 지금 나타나는 입장이 아니에요. 구글 입장도, 예, 찐꽁 댓글 부대, 조회수 부대 100만이 때려버리면 얘들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글 입장이 아니라고. 이해하셨죠? 거기에 휘말려서 귀 막고 눈 감고 하면 세상 물정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든영이 되든 누가 되든, 예, 변화 없어요. 암호화폐. 왜냐면 위파시오 럼프가 당선됐다 칩시다. 암호화폐 이 구조, 블랙록의 이, 예, 빌드업 과정을 절대 못해. 왜냐하면, 예? 자신의, 예? 역사적인 대통령으로 남으려면 뭔가 재정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 럼프가 눈치 볼 수밖에 없죠. 이든영도 겉으로 지금 막 규제하는 것 같잖아. SEC와 같아요. 갠슬러 걔하고 똑같아. 갠슬러 그러다가 다 하면서, 예, 자기 뒷돈 챙기고 다 했잖아. 할 거 다 했어. 예, 겉으로만 규제하는 척 하는 거예요. 짜옥 스톱이라니까. 애초에 암호화폐 자체가 짜옥 스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기예요. 큰 기기인데 인도는 거기에 지지한다 이거야. 왜? 세계 경제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암호화폐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투기를 위해서 암호화폐가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의 이미지가 진짜 좋은 이유, 그러니까 220V 선진국, 그 다음에 뭐 자유화, 두 가지 이미지. 그 다음에 인드라들이 강조하는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식민지였던 국가가 선진국 된 나라가 한국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한류 이런 거죠. 그럼 국유원이 만들어준 거고 참고하시고, 어딜 가나 기빈 대접받는 신기한 베트남 여행이 이 박혜진인데 저 헬스클럽 13명이 14인의 상남자가 베트남에 가가지고 이런 쟁쟁한 상남자가 베트남을 활보하고 새벽에 운동하고, 그러니 당연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겠죠. 돈 주고라도 모셔야 되는데 거기서 돈 내고 베트남 헬스클럽에 가서 헬스하니까 당연히 무료권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행가 제의도 많이 정말 컸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 빨래터 세네갈 새마을 운동 220V 민주주의. 그 다음 우리 해병대 출신 무지티. 사실 뭐 이렇게 봉제 산업이 망했죠. 가죽이든 봉제든 이건 결국 인력 산업인데, 가발 산업처럼. 요즘 잘 나가는 건 방글라데시 같은 데인데 순전히 인건비로 돌아가는 건데, 5,000원 티, 10,000원 티 이거는 못 건들죠 더 이상 한국 시장에서, 국내 시장에서. 근데 이제 10,000원 넘는 티 이거는 역시나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중국 티, 뭐 테무에서 사는 5,000원 티, 10,000원 티, 뭐 옷 같은 경우는 싼 게 비지떡인 게 분명하잖아요. 몇 번 입고 건조기, 빨래, 저 세탁기 몇 번 돌리면 막 가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원단이 좋은 걸로 쓰면서 살아남는 방법은 뭐냐, 이걸 연구한 거예요. 자동화. 근데 기계는 일본 일제 기술이에요. 한국에서 이런 거 못 만들어요. 한국보다 먼저 그런 걸 겪었기 때문에 일본에서 저런 걸 만든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시장을 장악한 사람이 이 친구예요. 거의 남는 게 없는데 박리담회로 하고 있는 거죠. 궁금하신 분들은 성공을 꿈꾸는 사업가, 창업가를 꿈꾸는 분들은 이 정도 각오를 해야 된다. 이런 멘탈이 있어야 된다. 그 댓글 달아준 분을 보니까 10년 전에도 이 친구가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냥 꽁으로 되는 건 없습니다. 생긴 것도 잘생겼어. 해병대 출신 858기. 메이드 인 코리아. 그 다음에 부오나 세바. 이태리에서 집을 샀습니다. 처갓집 살이에 대한, 요즘 이혼해가지고 체코 친구가, 거기에 대해서 이 친구도 처가살인데 그 사연을 털어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구 아가씨. 러시아인데 러시아 정체성보다는 대구 정체성이죠. 그래서 아직도 한국인이 못 되고 있어요. 쉽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출입국 관리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재직 시에 이런 문제를 많이 해결한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난점이 있죠.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인드라 기본소득제론, 어린이날 뉴욕 주민 워킹맘과 아나스타시아 대구 시민 취준생에게 제안합니다. 220V 민주주의와 오늘의 청년이 내일의 노인입니다. 생산적 복지, 새마을운동과 같은 전세제도가 AI 시대를 준비하는 주거복지 대안입니다.
뭐 자이파쇼 동의서 따위 1시간 보고 남들 다 하는 요즘 한류 뜬다고 한류 비판으로 조회수 올리려는 마음이 이해하지만 만들더라도 일주일만이라도 제대로 공부하고 국뽕 무시하고 한국경제 얘기하자. 220V 민주주의 새마을운동 모르는 놈들 인드라가 무시한다. 인드라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유럽 경제 어렵다. 뭐 여러 가지 어렵다. 한국 경제 운운하고 여러 가지 나오는 건데 핵심은 뭐냐? 일단 제조업으로 돈을 벌어야, 예, 제조업에서 돈이 들어와야 세금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오늘날 한국의 세금 대부분이 어디서 나와요? 제조업에서 나와요. 그러면 유럽 같은 나라들은 서비스업, 금융 서비스업에서 들어온다 이거예요. 왜? 제조업이 망해서. 그동안 번 돈으로, 제조업으로 번 돈으로 금융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만일에 일본이 제조업이 포기하고 일본이 가진 돈으로 금융 서비스만으로 간다? 망하는 길이에요. 독일이 그나마 유럽에서 버티는 게 유럽에서 제조업 경쟁력이 그나마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제조업은 계속 가야 돼. 왜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조업이 없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네, 모든 걸 수입해야 돼요. 네? 모든 걸 수입해야 돼. 물가가 오르죠. 소득이 아무리 높아봐야 무슨 소용이야. 예를 들어서 한국은 뭐 예를 들면 인들아 오늘날 1인당 한국 국민소득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뭐 한 4만 불 된다 칩시다. 4만 불. 예. 유럽에 뭐 영국은 8만 불이다. 이렇게 칩시다. 예. 근데 생활하는 건 비슷해. 아니 영국은 1인당 평균 소득이 8만 불이고 우리는 4만 불인데 2배로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물가가 더 2배 비싸니까. 아니 3배 비싸? 그게 민영화 때문이라고? 에? 영국뿐만 아니라 민영화 안 한 유럽 대륙 독일이든 어디든 다 똑같아요. 한국보다 독일이 훨씬 더 국민소득이 높아요. 북유럽도 그렇고. 가서 생활하는 건 비슷해요. 경제적인 면만 보면. 거긴 빈부격차 없다? 핀란드에서 인들 아이스베어 만났잖아. 노숙자. 우연이겠잖아. 다 있어요. 네. 핵심은 뭐죠? 네. 금융 서비스만 있는 나라는 대신에 물가가 높아요. 제조업이 있으면 그만큼 그 제조업에 따라서 자급자족이 되니까 물가가 낮을 수 있어요. 일본이 보세요. 일본이 그래도 제조업을 꾸준히 잘 하고 있으니까 일본 물가가 낮을 수 있었던 거예요. 유로 같은 경우는 그거를 유로 국가 내에서 해소를 하니까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 모르면서 물가, 소득, 빈부격차 이런 문제들, 제조업, 금융서비스, 산업의 분배, 인구구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면 복지 운전비 복지 그게 나라 망치는 베네수엘라 방식이라니까. 돈 푼다고 복지 되는 게 아니야. 니들이 대한민국 경제를 망친 놈들이라고. 운전비가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 우리나라 복지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복지가 돼요. 지속 가능한 복지가 돼요. 박정희 대통령 220V처럼 왜 한국은 선진국보다 전기값이 3배나 싸?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해. 그게 박정희 대통령 220V 민주주의야. 그리고 운전비가 하는 건 나라가 망치는 거고요. 한번 하면 되돌릴 수가 없는 거야. 예를 하나 들까?
문준비가 눈에 보이는 정책만 하니까 기간시설에 대한 투자를 안 했어. 문준비가 한전 대학 따위나 만들었지, 한전이나 이러한 어떤 가스나 이런데 기간 인프라 투자를 안 했어. 그러면 인프라 투자 낡아지면 어떻게 돼? 지금 베네수다처럼 걔네 도로 정비를 못해. 돈이 없어서. 지네들 특권층에만 돈 퍼주니까 배급제로. 북한처럼 평양에만 투자하니까 다른 데서 도로나 철도를 못 가라. 그럼 그 지역은 황폐화되지. 문전비가 더 말로만 지역 균형을 운운하지만 더 황폐화시킨 주범이 문전비라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말로만 무슨 지역 균형, 수도권 집중, 무슨 저녁일 능삼. 얘들아, 분명히 강조할게요. 니들이 말하는 복지는 복지가 아니라 거지다. 거지되자는 겁니다. 북한의 복지가 한국의 복지보다 좋아요? 안 좋죠. 당연히 안 좋지. 북한의 복지를 추종하자는 그런 좌파시적인 것들을 자유좌파 개념이라고 유튜브에서 얼마나 떠들어대는데 내가 정말 웃고 말았습니다. 어디서 허접한 책 한 권 따위 보고 복지 운운하지 마세요. 복지 전문가 운운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그걸 지금 상식으로 여기고 있어요. 한국의 대한민국 찌라시들이, 좌우 파시 찌라시들이 그걸 복지하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죠. 아, 깝깝해서 읽으셨다고 했어요.